약국에 있다 보면 제가 대답하기 조금 곤란한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곤란하기보다는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질문들이죠. 그것이 뭐냐면, 약사님, 저 술 마셔도 돼요? 이런 질문입니다. 약을 타가시면서 항상 이런 질문을 남기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고민이 됩니다. 답은 정해져 있죠. 술을 안 드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기 때문에 차마 그 입 밖으로 꺼내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술을 안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약물 중에는 간에 이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술도 간에 안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몸 곳곳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술 자체가 독소이기 때문에 염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술은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술 하면 보통 간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술을 많이 먹고 난 다음날 어디가 아프다고 약국에 많이 오시는지 아시나요? 아, 간이 아파 라고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약사님 속이 너무 쓰려요, 속이 너무 아파요 하고 오십니다. 맞습니다. 이게 술을 하면 간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이 위장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몸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술이 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물이 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술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물들이 같은 경로를 통하죠. 입으로 들어와서 식도를 타고 내려와서 위에 잠시 머무른 다음에 소장을 거쳐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그 소화가 돼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냥 벽을 막 통과를 해서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한 20%, 그 다음에 소장에서 한 80% 정도 흡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술 자체는 독소예요. 그래서 이게 와닿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우리 유리 조각 있잖아요. 그걸 잘게 부숴가지고 그냥 그걸 씹어 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르게 표현해서는 우리 커터 칼날을 삼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칼날들이나 유리 조각들이 내려가면서 입이라든지 식도라든지 위라든지 소장이라든지 거기를 다 훑고 지나가면서 상처를 내겠죠. 조금 과장되게 표현했지만 그 정도로 술은 우리 위장 점막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르게 이제 배열되어 있는 그 위장의 세포들이 이제 한 개, 두 개씩 어긋나게 되는 거죠. 술이 들어왔을 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술이 위장에 주는 영향이 있고, 그것 자체가 이제 위장이나 그 소장 점막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뭐 입, 식도, 위, 소장 이런 걸 한껏 뒤집어 놓고 이제 혈관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술은 독소이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간 세포를 또 한껏 휘집어 놓게 되죠. 그럼 이제 간에 또 부담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간에 또 술이 독소로서 작용하니까 간에 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술은 위장을 거쳐서 간을 거쳐서 해독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술이 가는 곳곳마다 자극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술이 해로운 이유는 아까 그 자체가 독소이기 때문에 닿는 곳곳마다 염증을 일으키거나 상처를 낸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크게 두 가지의 경로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술이 직접 간에 타격하는 경우랑 술이 위장을 한번 때리고 났을 때,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간에 어떻게 타격을 주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술이 직접적으로 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간에 가서 해독 과정을 거치면서 간에 이제 부담을 준다는 경로 하나를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우리 간 보호제라든지 그런 거를 먹어서 조금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술이 위장을 때렸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장을 휘집어 놓습니다. 장 세포들을 이제 균일하게 배열되어 있는 이 세포들을 균일하지 않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틈새를 만들거든요. 그거를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소화가 안 된 이물질들이 그 틈 사이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음식을 잘게 쪼개서 그 잘게 쪼갠 것들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잘게 쪼개지지 않은 것도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음식물이 잘게 쪼개지지 못하는 것에도 술이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술이 들어오면 우리 몸속의 소화액들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들이 잘 소화가 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소화가 잘 안 된 음식들이 아까 말했던 큰 덩어리로 독소로 남게 되는 거죠. 그 독소들이 아까 술이 헤집어 놓았던 그 장 세포 사이로 쏙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는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는 장이랑 간이랑 연결시켜주는 큰 관이 있어요. 이제 그 관을 통해서 간으로 갑니다. 근데 간이 딱 봤을 때, 우와, 이때 어마어마한 독소가 또 들어왔네 하면서 또 부담을 느끼게 되죠. 이게 이제 술이 위장을 안 좋게 하면서 간을 안 좋게 하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옆에 술자리에서 누가 술을 많이 마시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잠깐 장간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내용을 요약해보면 장이 안 좋아도 간이 안 좋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을 술이 안 좋게 하죠. 술이 들어옴에 있어서 소화도 잘 안 되게 하고 장세포 상처도 내고 염증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술 이외에도 장을 안 좋게 하는 그 무엇은 마찬가지로 간을 좋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기름진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리고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평소에 배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더부룩하신 분들, 이분들도 술을 먹지 않지만 간을 좋지 않게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최근 통계에 따르면 술로 인한, 그러니까 알코올로 인한 지방간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러니까 술을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지방간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 식습관이나 소화불량이 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장이 안 좋은 게 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 탄수화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만하신 분들, 체지방량이 높으신 분들은 이 항상 지방간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방간은 거의 모든 간 질환의 처음 시작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지방간에서 시작이 되면 간염이 올 수도 있고, 간염이 왔으면 간경화, 간암까지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술하면 간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술하면 위장을 거쳐서 간을 떠올려야 되시고요. 내가 술을 많이 먹는다면 간 영양제만 찾을 게 아니라 위장 영양제도 같이 찾으셔야 됩니다. 위장 점막을 보호할 수 있는 영양제라든지, 손상된 위장 점막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술 때문에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것을 올리는 영양제라든지,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폭을 넓히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술을 많이 드신다면요. 그런 약들은 저희 약국에 참 많은데 이번 영상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술 하면 간을 떠올리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간을 먼저 떠올리기 전에 위장을 먼저 떠올려야 된다. 위장 건강도 술 때문에 많은 타격을 입는다. 그리고 위장이 안 좋아지면 그 위장이 안 좋아진 것이 간에 또 타격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장과 간 모두를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섭취하거나 아니면 올바른 식습관으로 항상 내 위장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이라 술자리가 많아질 텐데 술을 마시기 싫으시면 잠깐 하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과 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약속.